네,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백가충입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수업 실현이나 간단한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 외에도 녹화를 찍게 돼서 조금 떨리네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저기 전전통 티처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특성화고 수업 실현에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가끔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저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해주자면은 저는 현재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학생들에게 전기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업 관련 영상, 지금까지도 뭐 수업 영상도 찍고 있지만 그거는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올리고 있고 만약 좀 용량이 크다 그러면 그거를 주로 유튜브에다가 비공개로 올려놓는 시기 때문에 아마 제가 수업을 찍은 것들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 실습이랑 좀 연계된 부분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에다가 업로드를 해가지고 만약 실습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그거를 한번 간단하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캠을 킨 거는 다름 아니라 유튜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튜브 영상도 안 찍고 있다가 댓글로 몇몇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더라고요. 그 전기 과목 스님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정말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우리 이렇게 전기 쪽으로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스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에 저 스님이 전기 교사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뭐 추후에 특성화고에서 이제 가르치는 전문교과 스님들하고도 좀 연계가 되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고자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보다가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아는 한에서 알려드리고 또 뭔가 좀 영상으로 소개시켜도 괜찮다 싶은 거 있으면은 또 따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교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제가 원래 그 수학 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학 쪽으로 좀 사범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막 그 1등급 초반이 아니면은 사범대를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사범대 하나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 그 성적이 2.1 등급이 있다 보니까 사범대 대부분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자전기 공학부 쪽으로 이제 성적 그 응시를 거기에다가 수시로 해가지고 합격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그쪽 해당 학과에서 교직이수라는 게 있었어요. 교직이수는 이제 특히 이렇게 전문교과 일반 그 국영수 같은 거 있죠. 국영수 그런 거 외에 이제 특성화고에 관련된 전기라든가 기계 또 화학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농업 물론 농업도 있죠. 농업도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이제 교사들을 모집하기가 힘들잖아요. 만약 그런 데를 가기 위해서는 저기 뭐 그 아랫지방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교육대학교 있어요. 그 특성 전문교과 관련된 거. 근데 그쪽으로 가기가 좀 그쪽에서만 뽑기는 좀 형편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다른 일반 대학교에서도 그거와 관련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제도와 비슷한 건데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도 이제 교직 이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도 마침 교사를 하고 싶었던 찰나에 그런 교직 이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이제 그거를 이제 1학년 2학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면접을 봐가지고 교직 이수를 하기 위한 그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교직 이수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교사 자격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또 과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당연히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학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제시하는 이제 교육학 관련 과목들을 몇 개 이상 들어야 되는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특수 과목이 있어요. 이제 특수학개론이라든가 이제 학생 상담에 관련된 과목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은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고 또 추가로
학교 봉사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또는 뭐 시간 강사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방학 때 하는 그 수업 같은 걸로 이제 학교에 참여를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교 봉사활동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마 그때 40시간이었나? 그거를 채워가지고 그 학교 봉사활동을 거기 과목 인정을 받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 4학년이 되고 나서는 이제 교생 실습을 다니게 된데, 교생 실습은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저기 다른 대학교에서 와가지고 한 달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을 봤을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저도 이제 특성화고에 학교를 가가지고 얘들을 한 달 동안 가르치고 하면서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고, 또 일반 교과랑 조금 다르게 이게 아마 저희 학교만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몇몇 전문 교과 관련된 거에서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체 현장 실습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제가 현재 하고 있던 게 전기, 전자, 통신이었는데, 그때 전기, 전자, 통신하고 관련된 산업체에 가가지고 해당 과목과 관련된 일을 해보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조건이 맞춰지게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이제 교육과 관련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전공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전공 과목도 모든 과목들을 다 듣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거기서 학교마다 다르게 주어져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전기 과목인데 그 해당 학교에서는 이제 전력공학 뭐 1이라든가 2가 있는데 그 중에서 2를 들어야지만 인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당 선수 과목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선수 과목을 들어야지 그 다음 과목을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 외의 과목 뭐 전기기기, 뭐 전력공학, 방금 전에 말했던 전력공학 그것도 있었고, 또 회로 이런 2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과목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과목들 중에서 일정 이상의 과목을 들어야지만 그것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죠? 원래는 지금은 전기 과목인데 원래대로 하면 전기, 전자, 통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 과목 몇 과목, 그리고 전자 과목 몇 과목, 그리고 통신 과목도 해가지고 몇 과목 해가지고 총 뭐 8개에서 9개 그렇게 해가지고 과목을 들어야지만 이제 전공에 대해서도 그 조건이 맞춰져 가지고 졸업 당일에 그때 교원 자격증 2급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교원 자격증 2급을 받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게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립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사립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친다든가,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공립으로 시간 강사를 하거나 기간제를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임용시험을 봐가지고 전교사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스님이 임용고시를 준비를 해가지고 현재 원래는 올해 첫 시험이었잖아요. 이렇게 전기하고 전자하고 통신하고 분리되는 게 첫 시험인데 그거를 제가 시험을 봐가지고 마지막 최종 시험까지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 몇 개를 좀 확인해 본 게 있었는데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가 되고 싶은데 혹시 사범대 관련된 거에 다녀야 된다는 질문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사범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반 대학교들 중에서도 교직 이수가 인정이 되는 학교가 몇 군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찾아봐가지고 해당 학교에 만약 그 과목에 대한 교직 이수를 하고 있다, 그럼 그 학교를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좀 성적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 이상이어가지고 일단 웬만해서는 이제 4점대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교직 이수 신청하고 면접까지 봐가지고 그거 합격이 돼가지고
이제 교육학이랑 전공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교사를 준비를 했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교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일반 대학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기 사범대 중에서도 전문교과 관련된 사범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 임용고시 관련된 정보들이 더 많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는 더 수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 대학교를 가서 교직 이수를 한다고 해서 딱히 메리트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사범대를 가나 일반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나, 결국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준비를 할 때도 그 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노량진에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체력이 많이 딸리긴 했죠. 체력이 많이 딸리기는 했지만 제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은 해봤던 것 같아요. 주로 수업이 없는 날을 이제 학원에 다닐 수 있는 날짜가 있다. 그런 최대한 그 날짜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려고 했고, 그리고 수업이 없는 날에는 이제 학교에 머무르면서 이제 따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정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체력을 좀 유지하면서 공부를 많이 해봤던 것 같고, 그때 그리고 제가 초수로 준비했던 당시거든요. 그 대학교 이제 4학년이었을 때가. 근데 그때는 뭐 졸업 작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쉽게 1차 시험을 보고 떨어졌는데, 2차 이제 그 다음 작년에 이제 준비했을 때도 이제 시간 강사를 하면서 또 학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솔직히 3학년 애들 막 자격증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격증 그거 따는 것 때문에 학생들에게 막 실습에 관련된 것도 가르치고, 또 전력에 관련된 것도 좀 가르치면서 좀 필요한 정보가 있다 하면은 이제 제 나름대로 또 정리를 해보면서 약간 공부를 했고, 약간 체력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학교에서 만약 따로 수업이 없을 때 그때 잠깐 학교에 잠깐 나와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했고, 또 집에 가서도 뭐 독서실을 갈 때도 있었고, 주로 그냥 카페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집에서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짜투리 시간이죠. 흔히 말하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여기 특성하고 교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좀 많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 이제 교사가 되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교육학 공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교육학 공부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교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교육학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교과 공부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임용고시 볼 때도 교육학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고 전공에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학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처음 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많이 어렵더라도 공부할 때는 한번 열심히 읽어보고 모르겠다 싶으면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또는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교수님한테 여러 질문한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되면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만약 교사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그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이제 댓글로 알려주게 되면은 선생님이 그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을 때 한번 녹음을 해봐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제 교사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간단하게 처음 찍어보는 영상이지만 좀 많이 떨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도록 해요.